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4년 9월 24일 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14% 올라서 2631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1% 이상 올랐습니다. 참 오랜만에 그래도 제법 오른 것 같네요. 장중에 하락하기도 했었는데 막판에 갈수록 상승폭을 키우면서 결국에는 1% 이상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3,600억 팔아서 외국인이 사지는 않았거든요. 외국인이 3,000억대 이렇게 팔았는데도 그래도 워낙 지금 뭐 우리 증시가 많이 빠져 있고, 그리고 2차전지 바이오 이쪽이 좀 중심이 되면서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약간 올랐습니다. 다우가 0.15% 올랐고요. 나스닥이 0.14% 이렇게 올랐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고점 부근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또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크게 오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이 고점 부근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만 해도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종목 보시면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테슬라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테슬라가 거의 5%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250달러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올해 워낙 안 좋았는데 내년에는 좀 좋아질 거로 그래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유럽 시장에서 보조금이 이제 부활을 하면서 다시 전기차가 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올라가고 있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2차전지가 조금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반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주식 중에서는 마이크론이 3% 가까이 올랐고요. 인텔 같은 경우도 3% 가까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반면에 퀄컴은 1.7% 이렇게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인텔 같은 경우는 뭐 퀄컴이 인수한다는 그런 설이 좀 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피인수 기업인 인텔이 주가는 더 좋을 거고요. 그리고 퀄컴 같은 경우는 조금 주가가 약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좀 그런 흐름이 나오고는 있네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1% 오르면서 요즘 반도체 주식 중에서는 브로드컴이 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20불을 좀 넘어가기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인데,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지금 170불 넘어가면서 다시 거의 뭐 사상 최고가 또 근처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상대적으로 브로드컴이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빅테크들은 대체적으로 조금 빠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0.4% 빠졌고요. 애플이 0.7%, 그리고 알파벳이 1%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섹터들 보시면 에너지 sek터들 괜찮았고요. 그리고 필수 소비재도 괜찮았습니다. 금융 쪽은 뭐 비자 정도만 조금 오른 게 보이네요. 1.3% 이렇게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보시면 반도체랑 그리고 바이오 이쪽이 계속해서 조금 시장을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2차전지가 많이 올랐는데요. 에너지솔루션이 4%가 올랐고요. LG화학이 8%,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1.5%, 삼성 SDI가 2.2% 이렇게 올랐습니다. 2차전지가 확실히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에너지솔루션도 40만원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고, 포스코홀딩스도 아직 40까지는 못 왔는데 오늘 고점이 그래도 39만원대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뭐 아직 그 실적이 숫자로 이렇게 찍히는 그런 뭐 턴어라운드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주가 같은 경우는 좀 미리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보면 뭐 유한양행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5.9%가 올랐고요. 장중에 16만원대를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제는 뭐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수준인데, 거의 뭐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워낙 뭐 반도체 주식들이 계속 약했고, 다른 좀 주도할 만한 섹터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바이오도 좀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0.4%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고가가 뭐 109만 원대까지 갔었고요. 그래서 뭐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당히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그래도 오르긴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한 반등이긴 한데 그래도 1%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 오늘 하락한 좀 섹터는 금융주가 좀 빠졌는데요. KB홀딩스, KB금융이 3.5% 빠졌고요. 하나금융주주가 3.4% 이렇게 빠지면서 밸류업 종목이죠. 대표적인 이제 밸류업 종목이 이제 금융주인데, 오늘 장 이제 끝나고 밸류업 지수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이런 뉴스에 팔아라라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나와가지고 좀 미리 이렇게 좀 매도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밸류업 지수는 조금 다를 거라고는 기대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거는 증시가 선진화되는 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수고요. 어쨌든 이런 지수들이 잘 운용이 되고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금이 들어올 거고, 그런 수급적으로 이제 자금이 들어오면 매수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런 밸류업 종목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그 민주당 쪽에서 금투세 토론도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양쪽이 다 일리는 있습니다. 금투세를 유예하자는 쪽도 일리는 있고, 시행하는 쪽도 일리는 있는데, 다만 우리 증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거가 어쨌든 주식에 그렇게 플러스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더 중요한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걸 먼저 하고, 그리고 유예하는 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딱 결론이 이렇게 딱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당론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 그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연말까지 금투세에 대한 이런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가지고, 아무래도 주식시장에는 이런 불확실성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우리 증시가 막판에 1% 이상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는 다행인 것 같고요. 반도체가 워낙 빠질 만큼 빠져가지고 지금 2차전지, 바이오 이런 쪽이 좀 올라오면 지수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좀 더 상승을 이어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2차전지가 반도체 다음으로 우리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2차전지가 좀 추세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지수도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